주인과 손님이 거나하게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주인은 미스터 방이라고도 불리는 방산복이고, 손님은 방산복의 고향 친구라기에는 연배 차이가 좀 나 보이는 그냥 고향 사람 백주사입니다. 미스터 방은 요새 안 그래도 기세가 등등한데 술까지 들어가고 나니 세상이 요만해 보이는 모양입니다. 어느 놈이 날 괄시해. 빈말이 아니라 나 미스터 방이야. 아주 세상에 거리낄 게 없어. 아니, 누가 미스터 방을 괄시한다고 왜 갑자기 이러는지. 미스터 방은 이렇게 왼쪽으로 넉넉하게 30도는 삐뚤어진 코를 벌심 해가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동양 삼국물 다 먹어본 방산복이요. 내가 청어를 못해? 내가 일어를 못해? 영어는 말할 것도 없고. 술! 안주를. 이 모습이 바로 요즘 신사요 미스터라고 불리는 방산복의 모습입니다. 아이, 그럼 그렇지 말고, 아이 자네야, 아이 그럼. 조용히 하고 있던 백주사가 비위를 맞춰줍니다. 백주사는 그럼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쥐처럼 생겨가지고는 이렇게 수염을 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기 성격과 딱 어울리는 얼굴이죠. 겉으로는 기쁘게 술을 따라주지만 속으로는 괘씸해하고 있습니다. 언제적 저라고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해. 11살 차이야, 11살 차이. 처음 보는 사이가 아니야. 고향 어르신이라고 내가 부탁할 것만 없었어도 이러지 않는 건데 부탁해야지, 참아야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우리 3대조가 진사를 했고, 그리고 그래, 우리 7대조가 영의정을 했다고 족보에 써있어. 증거가 있어, 증거가. 그리고 우리 집안이, 기다려봐. 1촌, 2촌, 그래. 12촌이네. 12촌이, 내 12촌이 그 만주국의 그 동네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촌장이야. 우리 집안이 이런 대단한 집안이라고. 내가 부탁하려고 참는다 그래, 방산복. 방산복이 대체 어땠길래 백주사가 이렇게 부들부들거리냐? 백주사 말이 아주 일리 없는 말은 아닙니다. 고향에서의 방산복은 참 보잘것없었거든요. 방산복의 아버지는 집신장수였고 방산복은 여기저기 머슴살이로 떠돌았습니다. 자기 땅이 없으니 자장농은 못 되더라도 소장농, 다른 사람 땅이라도 빌려서 붙여야 하는데 그것조차 하지 못해 그저 여기저기 다니며 머슴살이를 할 뿐이었죠. 그러다 웬 바람인지 외국에 가서 돈을 벌어오겠다고 처자식을 버리고 훌쩍 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3년 만에 돌아온 방산복은 더 그지꼴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외국에서 뭘 한 건지 일본과 상해를 다 돌아다녔다던데 돈 한 푼 벌어오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부모님과 부인의 뼈품으로 겨우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또 웬 바람인지 이번엔 처자식까지 모두 데리고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서울에 올라왔다고 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하나 수확이 있다면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 다니며 입에 풀칠할 무렵 상해에서 배웠던 토막 영어가 조금 더 늘었다는 점? 그거 말고는 먹고 사는 문제는 똑같았습니다. 구두방에서 구두 직공으로 일하다가 나중에는 길거리를 다니며 구두를 수선해주는 신기루 장수까지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동력이에요. 우리 광복이에요. 일본 물러갔어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브라질? 뭐 독립이 배부른가 왜 저래? 2, 3일이 지나자 삼복에게 어울리는 해방의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구두 하나 수선하고 10전에 받던 것을 자기 마음대로 5배를 올려 50전에 받아도 뭐라고 할 일본인 순사가 없으니까요. 해방을 했더니 돈을 벌기가 좋네. 그래, 그렇다면 독립, 해방도 해볼만 하네. 나를 배부르게 해주잖아? 그럼 된 거지. 하지만 며칠 못 가 삼복은 또다시 해방을 저주합니다.
자신만 5배씩 올려받아야 돈을 버는 건데 모든 재료상들도 5배, 10배씩 올려받았기 때문에 삼복에게 들어오는 돈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브라질 무슨 독립을 한다고? 아니 일본인 순사다 어디 갔어? 저런 놈 다 잡아가야지. 독립을 한다고 이 난리야. 광복이 이루어지고 한 달 후 미군들이 서울 시내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미군들은 한국의 물건을 궁금해서 구매하려고 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해하고 있었죠. 그때 방산복은 무릎을 칩니다. 그리고 무언가 정말 좋은 생각이 떠오른 듯 집안에 있는 모든 살림살이를 다 맡기고 돈을 빌린 뒤 그 돈으로 양복을 사 입습니다. 그렇게 빌린 돈을 가지고 차려입은 방산복은 서울 시내를 걸어다닙니다. 그리고 미군들을 물색하죠. 쫄병은 안 돼. 좀 높은 직급이고 몸집도 커야지. 그래야 씀씀이도 클 거야. 성격이 좋아 보여야 돼. 저 사람이다. 방산복이 바라본 곳에는 미군 소위 하나가 물건을 사려고 상인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아 몹시 답답해 하면서요. Hey, how much? How much? How much? 알아들을 턱이 있나요? 상인은 그저 30원! 이라고 소리만 지릅니다. 산복은 슬금슬금 옆으로 다가가 30 라고 대답해 줍니다. 미군 소민이 기뻐하며 can you speak? 하며 끌어안는 듯이 반가워하죠. 그리고 직업이 있냐고 묻습니다. 방산복은 천연덕스럽게 방금 실직했다고 대답합니다. 그때부터 콧빛둘이 신기루 장수 방산복은 미스터 방으로 승격합니다. 일주일에 240원을 받기로 하고요. 방산복이 해방 전 신발 한 켤레를 수선하고 받았던 10전과 비교하면 2,400켤레를 수선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을 일주일 받기로 한 겁니다. 그날부터 미스터 방은 이 S 소유를 모시고 다니며 서울 구경을 갑니다. 한 번은 탁월공원에 가서 저 탑이 얼마나 오래된 것이냐고 묻자 2000 years? 라고 대답합니다. 그 탑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건데요. 또 경복궁에 있는 경회루가 뭐 하는 곳이냐고 묻자 king, 드링크 와인 and 댄스 with 기생 댄서 이렇게 저렴하게 대답합니다. 서울을 소개한 미스터 방의 공로가 굉장히 컸나 봅니다. 통역을 맡은 지 단 3일 만에 미스터 방은 이사를 갑니다. 그냥 집도 아니고 일제강점기 때 은행 중역의 사택이었다는 절반은 서양식이고 절반은 일본식이 그 단독주택으로 단 3일 만에 구매를 해서 매입을 해서 이사를 갑니다. 물론 주급 240원도 매우 큰 돈이었지만 더 큰 돈은 다른 곳에서 들어왔습니다. 미군에게 줄을 대고 싶어하는 많은 사업가들이 미스터 방에게 뇌물을 주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 뇌물은 성사된 사업의 크기에 비례했습니다. 적으면 1만 원, 더 많으면 몇만 원씩 되기도 했었죠. 그 당시 1만 원이면 집을 여러 채 살 돈이었습니다. 그럼 백주사는 미스터 왕에게 무엇을 부탁하려고 이렇게 설설기며 참고 있나? 바로 복수를 해달라고요. 자기 재산을 되찾아달라고요. 아니, 백주사는 왜 재산을 잃어버렸나? 백두사의 아들이 정말 유명한 친일파 일본 순사였거든요. 그냥 순사도 아니고 그냥 친일파도 아닙니다. 아주 비리, 부정, 부패로 유명한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두사는 아들이 그런 짓을 해서 번 돈을 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갑질을 합니다. 아주 비싼 금리를 적용해서 돈을 빌려주고 소장농들에게는 8알에 가까운 도지를 받고 8알이면 80%입니다. 소장농이 나만 하는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아주 많이 인심을 잃었죠. 8.15 그날 밤 서울에 있는 백선봉의 집도 고향에 있는 백두사의 집도 마을 사람들에 의해 습격을 받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의 집에 습격했을 때 10,000원어치 여편의 폐물, 10,000원어치 옷감과 비단, 10,000원짜리 통장은 물론이고 광목 6통, 고무신 23켤레, 직화다비 8켤레, 양말, 설탕, 빨래비누, 정조 등등등등등. 흥분한 마을 사람들에게 흠씬 두들겨 맞은 백두사는 그 길로 서울로 피신을 가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하지만 꿈꾸며 길을 걷다가 우연히 성공한 미스터 방을 만나게 됩니다. 미스터 방의 행색과 그 옆에 있는 미군을 보고 그들의 힘을 이용해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죠? 그러니 미스터 방, 그 괴수 같은 놈들을 다 잡아다가 목을 썰어 죽여야 돼! 아니야, 목을 썰어 죽이기 전에 내 재산 물러내라고, 그 살림살이 다 물러내라고 해야지. 아이고, 그렇게만 해주면 내가 그 재산 다 찾고 나서 절반도 놔줄게. 미스터 방, 냠냠 아슈? 진정인가? 아이, 지금도 내 말 한마디면 기관총 맨 그 MP들, 밀리터리 폴리스라고 아시냐고. 그 MP들이 와다다다 빽빽이야, 빽빽이. 아이고, 그렇게만 해주면 백골난방이겠네. 그리고 나서 미스터 방은 물 한 모금을 마시고 꿀꺽꿀꺽 양치를 합니다. 아니, 전에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미스터 방이 된 후로는 술을 마시다가 중간중간 저렇게 물로 양치, 가글을 합니다. 왜 저러는 거야? 미스터 방은 그렇게 양침물을 머금은 채 베란다로 갑니다. 베란다 밖으로 뱉으려고요.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미스터 방 만나러 오던 에스소의 얼굴에 그 양침물이. 그 길로 미스터 방은 버선발로 에스소이에게 갑니다. 사죄를 해야죠. Are you okay? I'm sorry. I'm sorry. You devil! 이런 쌍놈의 자식! 미스터 방은 채만식의 소설로 광복 직후 혼란한 사회를 틈타 외세액이 되어 돈을 버는 기회주의자들을 비판합니다. 에스소이의 어퍼컷으로 끝나는 미완의 결말이 인상적인데 독자들이 모두 그 이후의 상황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란한 사회 속에서 그래요, 박쥐처럼 왔다 갔다 하면 미스방처럼 3일 만에 집 살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쉽게 얻은 분은 어퍼컷 한 방에 허망하게 사라질 수 있다는 걸 미스터 방과 백주사의 삶을 통해 작가는 전달하고자 합니다.